구독, 좋아요. 그 1인 1표 정청래 룰이라고 불리우는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제가 쓴 편이 네. 아닙니다. 자, 보면요. 뭐 고성이 오가면서 민주당이 1인 1표제 결국 또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현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무위에 앞서서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청래 면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데 이렇게 의견들이 많은 안건을 밀어붙여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 라면서 비판했단 말이에요. 정청래를 겨냥한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네. 저는 민주당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 비대위 갈 것 같아요. 비대위? 네. 지금 진지하게 그런 얘기가 아 진짜? 정청래 체제가 끝나고 네. 지금 선거 정청래가 앞두고 비대위요? 오히려 선거를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어. 선거를 오히려 6개월 넘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집안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예요. 그럼 정청래 대표가 지금 쫓겨난다는 겁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예. 정청래 쪽에서 최근에 딴지일보가 곧 민심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딴지일보 한번 보시면은 저 안 봤어요. 이재명 탄핵까지 거론하는 극단적인 좌파 커뮤니티가 딴지일보입니다. 아 진짜요? 그럼요. 왜 이재명 탄핵을 왜 그 사람들이 외쳐요? 이재명도 수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 자중질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합리주의를 설파를 하면서 강성 개딸들의 눈에 좀 거슬릴 만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도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개혁 미적지근하다라고 해서 수박으로 한번 낙인 찍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법무부 장관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그게 바로 대통령의 의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코어층이 바라는 급진적인 이런 좌파 개혁 정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불만이 있는 거고 정청래는 그 사람들의 지금 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개딸 중에서도 강성 개딸. 그리고 지금 그 수장급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바로 김어준이잖아요. 그래서 김어준과 정청래가 사실상 손을 잡고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는 거고 지금 이 개딸들에게 1인 1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다 그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강성 개딸들밖에 없기 때문에 딴지일보 지켜 세우고 그리고 그 당원들한테 대의원과 똑같이 한 표를 주겠다. 이 말은 나를 지지해달라. 나는 개딸들만 보고 간다. 라고 지금 소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 제일 불편할 만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쪽이죠. 왜 그러냐면 집권 1년 차고 지방선거 때 본격적으로 공천 파동이 있을 텐데 그때 정청래가 각을 세우고 있는 정청래가 당권이 강화가 되고 개딸들을 정말 강성 개딸들을 위시해서 마음대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제일 불편할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딸들의 표심을 둘러싼 이 내부 지금 자중질환이 극대화된 사건이 이 1인 1표제 당원당규 개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저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친명 쪽에서는 정청래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분노가 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친명계 의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민주당이 서로 이제 그 갑론을박이 계속 오가고 있잖아요. 이현주도 한마디 하고 한준호도 한마디 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어디가 트리거가 되냐면 지방선거 출마하려면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최고위원들이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몇 명이 거리 상태가 되면은 지도부가 붕괴가 됩니다. 맞아요. 네, 당대표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냐. 그 개딸들의 강성표를 가져와서 본인이 당권을 강화를 하고 체제가 무너지지 않게끔 걸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를 본인이 직접 임명을 하겠다. 당원 이게 지금 당규도 손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연장선에서 지금 초입 단계가 바로 이 1인 1표제 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면은 당권이 이제 정청래 쪽으로 완벽하게 강화가 될 거고 정청래가 또 그에 대해서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면 이재명도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근데 그랬어요? 진짜 이재명이 맞아요? 잘했던 거다. 사실 이재명도 개딸들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일극체제를 만들었던 건 맞죠. 연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가장 많은 강성 지지층들의 그런 지지를 등에 업고 일극체제로 갔던 거. 그러니까 민주당은 중도 타령 안 한다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했던 것이 이재명이었기 때문에 정청래가 방패막이로 세운 거예요. 이재명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재명은 과거에는 그랬지만 이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둘 사이에 알력 다툼이 엄청나게 큰 거고, 그러니까
이제 친명 측에선 제가 봤을 때는 이 지방선거 출마하려고 그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면은 당연히 지도부가 자연스럽게 붕괴가 되고 해산되는 거죠. 비대위가 가는 거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정청래 측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나 당선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내가 최고위원들 새로 지명해서 내 체제를 더 공고히 하겠다. 이제 이 알력 다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화약고인 난장판이다. 것이 이 1인 1표제 개정인 건데 예. 여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이 공천 때 비명 행사다 뭐다 엄청난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한동훈 같은 무능력한 수장이 박수치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자중질환 때문에 우리가 거저먹고 있다라고 그냥 기뻐하기 바빴어요. 하수 중에 하수인 거죠. 고수는 어떻게 하느냐? 아, 민주당 시끄러울 때 우리 당도 빨리 집안 정리해야겠구나. 그때 못했죠. 이게 현명하고 정말 발빠른 기민한 움직임을 하는 겁니다. 지금 특히 마찬가지. 전 지금 장동혁 체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민주당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박수치고 웃고 싸워라라고 부추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럴 때 확실하게 집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정리라고 하는 게 모든 정당은 교통 정리하지 못하면 막상 선거 앞두고는 단일 대우도 안 되고 뒤늦게 정리도 안 되고 만시지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조기에 이 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고 예. 우리 당도 이 총선 때 어떤 그 과거가 펼쳐졌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돌이켜보고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도 내부 정비하고 단일 대우 갖추고 이 공천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다 만들어내고 우리 당원들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를 활용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한편으로 평가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 8번, 7번은 굳이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명청대전에 저희가 뭐 이미 언급을 했으니까. 예. 아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이 정청래 지금 지도부가 비대위가 해산이 될 것이라 보십니까?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높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네. 정청래도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봉합이 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가지고 방패를 세우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자 했던 게 이재명 너가 하려고 했던 거잖아. 저는 그 발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재명이 누구보다 싫어할 만한 지금 정책을 그러니까 당내 변화를 본인이 이재명을 방패 세워서 한다. 이건 이미 이 정권과는 루비콘강 건넜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게 이 정권이 친명계들이 얼마나 이거를 정청래를 축출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 행사가 가능하냐. 이제 그 물리적인 이제 그 힘의 역학의 이제 문제인 거지. 이미 이 당내 구도 자체는 명청대전이 이미 극대화가 됐고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정권 자체가 친문계는 아예 기용을 안 합니다. 그만큼 민주당도 그 계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우리처럼 시끄럽지 않을 뿐인 거지.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드는 친문계가 없기 때문에 기화가 안 되는 거지. 대통령실이나 내각에는 친문계 한 명도 없고요. 정청래는 역설적으로 친문계 중심으로 이 친명계들을 좀 힘을 누르고자 하는 이 당권을 계속 강화하고자 하는 이 역학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명청대전 언급을 벌써 한 3-4달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거의 예언에 비슷하게 가깝게, 지금 다 적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겪어본 입장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아마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전에 화근을 자르기 위해서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막상 이 공천장 줘야 되는 시기에는 당대표 못 바꾸거든요. 못 바꾸죠. 그러니까 그럼 그때 가면은 아니 박찬대도 인천 줘야 되고 또 강훈식이나 이런 사람들도 또 어디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대비실에 있는 자기 식구들도 지금 다 출마를 하려고 하고 그렇죠. 빚 갚아야 될 또 자기 어디 변호사 출신들 정치적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가지고 막 개딸들 그 1인 1표 준다고 하고 뭐 당원 투표 강화해가지고 페널티 주기 시작하면 컷오프 막 시켜버리면 수가 없어요. 빚을 못 갚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 집안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당도 근데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게 외연확장은 선거 한두 달 앞두고 하는 거예요. 외연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 정치 뉴스를 선거 때 가까워져서야 소비하는 저관여층들에게 우리의 정책과 방향성을 바탕으로 소구를 하는 게 저관여층 외연확장인 거지. 선거 7개월 8개월 앞두고 당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전혀 선거에 반영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갖추고 정치 행위를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는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너무도 많고 저 심지어 오늘 한 국민의힘 정치인은 워딩이 그렇더라고요. 뭐요? 우리가 민주당처럼 돼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저희 방송하기 전에 나눴던 네. 그분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170석 여당이잖아요.
170석 여당처럼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 100석에 남겠다는 자기만 거예요? 스스로 고매한 100석 야당으로 남는 게 자랑스럽다는 건지 저는 어떻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건지 놀랍습니다. 그런 것들은 철학자들, 선생님들이나 하는 얘기인 거고요. 선거는 이기는 게 무조건 1번인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처럼 하든 뭐 어디처럼 하든 다이키치처럼 하든 일단 이겨야 되는 건데 그냥 하나마나한 민주당처럼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관념론이나 설파를 할 거면 왜 정치를 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아직까지 그런 어설픈 이 어떤 선민의식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국민의힘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당은 갈 길이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 네. 다룬님, 뭐 김이든님, 워딩 치면은 아마 인물이 바로 나올 거예요. 중도 타령 네. 지긋지긋하다. 예, 어떤 땡땡이 그랬냐, 황빈님 네. 등등. 자, 저희 그것만 더 얘기를 나눠보죠. 국민의힘이 오는 12월 2일까지 장외 집회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심지어 당협위원장들,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아니 왜 나가야 되냐라는 소리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네. 지금 뭐 또 중도 타령하면서 지금이 장외 집회를 할 때냐라고 하는 이상한 땡땡이들이 또 있어요. 그럴 거면 당협위원장 좀 내려놓고 네. 국힘 떠나든 말든 맞아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게 맞죠. 당 대표가 지금 뭐 지도부가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이 모두 나서서 장애 집회, 이재명 정권의 규탄하는 집회, 뭐 네. 이상한 집회도 아니에요. 이재명 정권이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비판하는 그런 당연히 집회를 해야 되는 한다는데 거예요. 네. 국힘 당협위원장이란 사람들이 예 이러고 있습니다. 불평불만을 할 거면 대안이라도 내든가. 예. 이게 사실 본질인 거거든요. 그럼 뭐 어떠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도권에서 수단이 많았을 때 기득권 정당일 때야 할 수 있는 게 많죠. 근데 우리가 민주당의 한 10년 전을 한번 보자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집권했습니까? 민주당도 군소 야당이었습니다. 파편화된 정당이었고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이 직능단체, 시민단체, 노조 이런 시민사회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정권을 비토하는 장애투쟁을 전개를 하고 그 장애투쟁을 기반으로 민주당은 사건 사고도 잘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교조가 됐건 민노총이 됐건 기사도 잘 만들잖아요. 민주당의 매체, 친민주당 성향의 매체들은 거의 민주당에 부역하다시피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팟캐스트 같은 거 만들어서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의 힘에 또 저항을 하고자 했고요. 이런 민주당의 이 10여 년 가까운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게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집권 여당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당이 지금 107석 의석 말고 뭘 가지고 있습니까 대체? 그러니까 올드 미디어들도 굉장히 당에 적대적인 메시지만 내고 있고 오히려 당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고 민주당은 건들지도 못하잖아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집권을 해서 행정부 권력이 있기를 합니까? 입법부의 권력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뭐 민노총 정교조처럼 100% 우리 당의 편만 들어주는 그런 직능단체를 우리가 유기적으로 이끌어가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의 수단이. 그러면 그렇게 훈수두는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특히나 직능단체 그 TO 할당제로 단수공천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노총, 한국교총 이런 사람들 자기네들이 그런 사람들 동원해서 이슈 파이팅을 해보든지요. 근데 본인들은 개파 활동만 하면서 지도부를 향해서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쏟아내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처사고 정치의 지읒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훈수만 두고 있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어리석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도 뭐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거의 뭐 열변을 토하신 것 같은데, 네. 자, 방송 마무리 코멘트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제가 좀 연장선에서 자꾸 계엄 사과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예. 참 저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예. 계엄을 사과를 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똑바로 보필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잘못된 이 여당의 그런 처신과 내부 총질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연달아 탄핵을 당했는데 그것을 대통령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당의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거센 야당의 압박이 있었고 거기 동조하는 부적절한 여당의 내부 총질이 있었습니까? 여당이 왜 여당입니까? 대통령을 보유했기 때문에 여당이고 대통령을 똑바로 보좌를 하고 국정을 뒷받침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당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책임을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고립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남일처럼 절연을 하니만이
무책임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부터 반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죠. 음. 사과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사과할 거면은 대통령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야당의 폭격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또다시 맞이하게 된 이런 부족한 당선과 이런 국민의힘의 내부 총질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부터 바로잡고 가야 저희가 또 한 번 집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남일처럼 집권한다 해도 이젠 많은 분들이 걱정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정권 때도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두 번 안 당한다라고 했지만 두 번 당했지 않습니까? 이 정당은 이대로 가면 또 똑같이 할 거예요. 다음 정권 되면은 대통령 마치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대통령만의 잘못인 것처럼 당은 그냥 무슨 심파극 찍는 것도 아니고 절연하면 우린 남남된다. 우린 다시 깨끗해진다. 이런 책임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정말 정당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이미 인식을 가지고 또다시 내부 총질을 하고 또 자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이대로 갈 거면 전 문 닫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남일처럼 윤 전 대통령이 그렇게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의 잘못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그럼 잘못이 없냐고요. 정권 힘들 때 뭐 했습니까? 그런 것들부터 하고 자성을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직까지도 비상계엄 사태를 남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만 절연하면 된다. 대통령을 일개 당과 무관한 개인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당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외려 비상계엄을 유발했다라고 평가받는 한동훈계가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전히 이 당이 참 많이 부족하고 이대로만 가망이 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막판에 채팅이 막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막 박미영 대변인 뭐 응원하는 메시지 등등 네. 채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박미영 대변인은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는 매주 월화수 오후 3시에 펜앤마이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생중계 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마다 박미영 대변인 나와서 이렇게 코멘트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